심승배 국가 AI 전략위원회 분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심 박사님께서는 한국국방연구원 AI 정보화 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바른과학기술사의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AI 포럼 공동의장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 AI 전략위원회 국방안보분과위원장을 하시면서 계십니다. 또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한 큰 전문가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국방 AI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다 국방연구원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국방인공지능정책연구실이 원장님 직속 조직으로 독립을 했고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게 저의 이제 본업이고요. 이제 부업으로 이제 국가 AI 전략위원회 국방안보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3의 캐릭터도 하나 있는데요. 과실련 AI 미래포럼 에서 국방 분야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는 육군 군수사에 가서 장병들 대상으로 이제 AI 세미나 발표를 저도 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 오순영 공동의장님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세 개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짧은 시간이라 좀 핵심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신, 결국 AI를 하고 있는 거는 임무, 우리 전투원 장병들의 임무와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거냐, 최적화할 거냐, 지능화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기술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AI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 무엇보다 잘 아시니까 이런 내용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는 지휘관이나 이제 전투원들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죠. 이번 이란전에서도 지휘관들이 클로드가 내장되어 있는 MSS,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 아실 것 같고, ZC2와 관련된 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우전 너무 자주 들으셔서, 빈번하게 들으셔서 이제 잊혀지는 전쟁인데 전쟁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났고요. 러우전 때 저 오른쪽에 있는 아마존 맵 서비스의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엣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빼냈죠. 백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스타링크, 그걸 통해서 실제 통신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 GIS 아르타라고 하는 포병 지휘 통제 시스템, 우버식이라고 그때 당시에 3년 전에 많이 회자되던 그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의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있는 교훈은 그 드론에서 영상 적의 전차를 잡은 다음에 판단해서 포병부대까지 때릴 때까지 시간이 기존에는 20분이었습니다. 20분. 그거를 저 시스템을 통해서 1분으로 단축했습니다. 1분. 그게 GIS 아르타의 첫 번째 교훈이고요. 이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한국형 GIS 아르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나눴고, 관련 그 연구개발 사업도 진행됐었죠. 아마 올해 초에 아마 끝나긴 했을 텐데,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거기서 뭔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사실 저 포인트라고 전 봅니다. GIS 아르타라고 하는 포병 C2 시스템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그걸 원래 통상적으로 성능 계량이라고 하죠. 우리 군에서는 성능 계량, 유지보수, 경미한 성능 계량,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할 때까지의 시간이 보통 아무리 빨라봐야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1년 반 이게 걸릴 수가 있는데, 1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군의 개발자 4명, 5명이 GIS 아르타를 성능 계량을 했습니다. 1개월에, 이 개전 초에. 그 성과를 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군이 지금 당장 소유 제기를 해서 한 달 만에 전력화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란전에는 더더욱 이 템포가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을 오늘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느냐? 일주일 내에 구현할 수 있느냐? ZC2 킥스 1.0, 2.0, 3.0 바로 지금 요구하는 기능을 바로 구현할 수 있느냐, 이번 주 내에. 이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란전의 포인트는 전 그거라고 보고요. 물론 드론에 대한 포인트도 물론 있습니다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시스템,
지능화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포인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는 잊혀진 스파이더 웹 작전 1년도 안 됐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적진에 드론을 미리 잠입을 시켜놔서 원격에서 조정해서 5개의 러시아 그 공군 기지를 타격한 그 이벤트고요. 작전이고 준비 기간 1년 반. 네, 상당히 먼 거리까지 그 드론을 침투시켜서 광섬유 드론을 포함한 이런 형태의 원격 조정을 통해서 타격을 한 사건입니다. 이건 뭐 지금 이제 이란전에서는 이게 뭐 거의 잊혀진 듯한 느낌이 드는 정도의 작전인데요. 결국은 이게 소프트웨어가 다 연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로 모든 거를 정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워페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보신 것처럼 2022년 지금부터 4년 전에 CSIS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저 컨셉 자체가. 저 때는 저도 저걸 보면서 이렇게 돼야지 당연하지라고 당연히 생각했죠.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전쟁으로 간다. 우리는 이거에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을 그 당시 제가 다른 연구 과제를 할 때 디지털전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했더니 그게 뭐야? 그게 되겠어? 이런 반응들이 99%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걸 컨셉을 내놓고 연구기관에 냈지만 작년 초에 미 국방부, 지금은 전쟁부, 거기에 공식 문서에 저 용어가 등장합니다. 작년 봄부터.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를 공식 문서에서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복제기 프로젝트인 리플리케이터가 당시에 또 시작이 됐죠. 그 당시에는 무인기 한 2,000대를 만들어서 저가의 가성비 좋은 무인기를 2,000대 만들어서 뿌리겠다. 공중에서. 이 프로젝트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저게 진행되면서 저거보다는 조금 비싸면서 좀 더 로얄 윙맨처럼 따라다니는 놈들이 CCA죠. CCA 프로젝트도 지금 페이지 2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주릴, 제너럴 어토믹스가 거기 지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거 더하기 드론 도미넌스라고 하는 지금 챌린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미 21개였나요? 선정이 돼서 이미 또 두 번째 단계의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게 현재입니다. 그게 드론 도미넌스가 오른쪽 가성비 좋은 드론을 만드는 챌린지가 되겠고요. 그렇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봄에 이미 에이전트가 전쟁하는 시대가 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이미 그게 이번 이란전 때 전 벌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AI 전쟁이 오늘도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AI 전쟁이 시작됐구나라고 선언을 한 계기가 된 게 이제 이란전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이란전에서 지금 미국이 한 작전이 에픽퓨리 작전이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한 작전도 또 있죠. 또 이란이 한 작전도 있고 세 개의 작전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포인트는 드론에 대한 가성비 좋은 드론으로 공격을 하면 뭘로 막을까? 이게 좀 포인트였다고 보고 드론에서는 AI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사결정 지원을 엄청나게 단축하고 그 엄청나게 증강을 해서 정보를 분석을 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분석을 AI가 해내고 이런 것들의 포인트가 있는 거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었고 이제는 간밤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 드론 샤헤드가 떨어졌는데 못 막았잖아요. 못 막은 게 데이빗의 돌팔매의 유격 실패다라고 시인을 했죠. 그래서 왜 그럼 그걸 쐈냐? 에로3를 왜 안 쐈냐? 에로3 아마도 그 재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비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뭐 저도 모르겠어요. 진실은 모르겠지만 돈 문제도 있을 거고 재고 문제도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드론은 다 못 막습니다. 현재 100% 막을 수가 없어요. 저 하나만으로 미사일 하나만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그 수단으로 막아야 됩니다. 실제로 헬기를 띄워가지고 사격해서 쏘기도 하고 전투기를 띄워서 지금도 드론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물론 뭐 전자전 같은 걸 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고민해야 된다. 그게 하려면 민간 AI 기술을 당연하게도 신속하게 도입을 해야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연구개발을 10년 동안 해가지고 대드론 체계 마련할 겁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비축량, 이제 지속 능력인데요. 저것들을 저가의 가성비 좋은 드론을 우리가 유격 드론을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유격 드론을 1년에 수천 대 수만 대를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나라 갖춰야 됩니다. 지금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장 시급한 우리의 현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란전에 이제 교훈이라고 만약에 볼 수 있겠고요. 국방 분야 동향 사례는 DoD 중심이긴 한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뒤쪽 내용들이 더 중요하니까. 네, 요거에서 중점적인 부분들은 클라우드 전략 2018년도에 나왔고 여기 소프트웨어 현대화 전략이 2021년도에 나왔습니다. 저 전략이 미국의 클라우드 전략입니다. 2021년부터 미국은 공식 문서에 클라우드라는 전략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는 기본이니까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2023년도에 데이터 분석 AI 채택 전략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AI는 이제 자체 개발하지 말고 민간의 기술을 그대로 갖다 쓰거나 조금 고쳐 쓰는 거야 라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면 우리는 계속 뭔가 자체 개발하려고 뭐 연구개발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민간의 기술을 그냥 가져다가 쓰거나 거기에 보안을 좀 강화한 버전을 맞춤형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2026년 현재는 또 어떻게 변화를 했냐고 저희가 보냐면 AI를 써야 됩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작년만 해도 AI를 적극적으로 써야 되고요. AI 문해력을 갖춰야 되고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AI는 당연히 써야 되니까. AI가 이제 기본빵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요건 넘어가고요. 이제 이거는 소프트웨어 현대화 계획이 제가 이제 미군의 클라우드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여기 죄송합니다. 보시면 여기 2526이죠. 2년 단위로 계획합니다, 이제. 우리는 5년, 최소 5년 단위로 계획하죠. 계획의 프레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제. 2년마다 계획을 합니다. 거의 2년 이상 계획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무기, 전투기, 차기, 뭐 함정 이런 거 만드는 건 당연히 장기 계획을 해야죠. 우주 이런 거 장기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분야는 더 이상 중장기 계획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1년, 2년도 매우 깁니다, 사실. 예, 매우 깁니다. 그래서 그런 템포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고요. 조직에 대한 변화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많이 변화를 했고요. 소프트웨어는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완결이 없습니다. 시험평가가 끝나서 뭔가 ROC 100% 충족, 끝! 이게 아니라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애자일하게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도 계속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AI 모델들이 계속 바뀝니다. 소프트웨어가 계속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애자일하게 소위 말하는 개발하는 6개월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가 계속 바뀌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미군의 이제 교훈을 살짝 살펴보면 2020년도 12월에 소프트웨어 획득 경로라는 걸 신설하면서 소프트웨어는 애자일하게 하는 거지 분기나 반기 단위로 계속 배포 전력화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건 권고였어요. 2020년에. 근데 작년 3월에 미 국방부 장관이 모든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싹 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건 다 애자일로 해라고 이제 그 지시를 때립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이때부터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애자일 방식으로 가는 게 기본이 됩니다. 이걸 안 가려면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보고를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뭔가 프레임이 바뀌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소프트웨어만 그러지 말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지 않은 하드웨어 중심의 무기체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꿔라고 하는 전략을 작년 11월 7일 날 발표를 합니다. 똑같이 이제 해서 이때 나오는 얘기가 많은 그 언론 매체에도 나왔었는데요. 85% ROC만 돼도 갖다 써. 이게 이들의 메시지입니다. 네, 메시지고 쓰면서 고치자. 지금 언제 그걸 100% 완성시키겠다고 하냐. 85% 정도만 되면 일단 실전 배치해서 쓰면서 고치자. 이들의 방식이고요. 물론 뭐 갈등 관계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산기업과 저걸 선언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작년 말에 예를 들면 안드릴의 무인기 뭐 쓰던 게 한번 떨어져 가지고 전통적인 방산기업이 농담으로 쌤통이다 너 이런 느낌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거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1월 9일에 또 발표했어요. AI 퍼스트 전략을 또 AI 도미넌스 관련 전략을 발표를 미 국방부에서 했는데 거의 뭐 매달 뭔가를 발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두 달마다. 그때 중요한 거는 뭐 전사적인 실험을 강조한다, 관료적 장벽을 제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7개의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7개. 그래서 7개의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얼마나 템포가 빠르냐 제가 말씀드리냐면 7개를 만들어서 제시한 다음에 모든 사령부, 전투사령부, 뭐 군수사령부 모든 다 포함해서 사령부에 지시를 합니다. 30일 내에 어떤 프로젝트를 너희가 구체화할지 계획을 내. 30일 내에. 예, 이 정도로 템포가 엄청 빠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안에 있는 7개 프로젝트가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워크게임 관련돼서 엔더스 게임이라는 영화에 차용한 엔더스 파운드리 AI 워크게임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금 에이전트 AI,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젠 AI라고 하는 미국은 지금 300만 명 전체가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나 챗 GPT를 씁니다. 국방망 환경에서 우리의 예를 들면 쓰고 있고 비밀망으로 확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요 연구개발 이런 쪽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프론티어 AI 방금 말씀드렸던 구글 제미나이, 엔스로픽의 클로드, 오픈 AI의 챗 GPT, XAI의 그록 이 4개 기업의 AI 모델과 계약을 2억 불 각각 2억 불씩 계약을 작년 7월에 합니다. 최근에 클로드가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DoD, DOW와 갈등을 빚으면서 고민이 많이 지금 되는 거겠죠. 이걸 그냥 포기하기에는 돈이 걸려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으니 지금 소송전에 돌입했고요. 나머지 오픈 AI는 그냥 우리는 하겠다라고 또 해가지고 또 약간 비난도 받으면서 다시 또 약간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구글의 제미나이는 이제 물밑에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상태가 돼서 그런 추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결국은 작년 12월에 젠 AI 단 미래라고 사이트에 미국은 이제 논리적 맞물리잖아요. 우리랑 좀 다르게 그 사이트에 제미나이를 런칭합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 국방망 환경에서 쓰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국방망에서 제미나이 쓸 수 있습니까? 우리 국방망에서 뭐 지금 독파모 하는 기업들의 뭐 업스테이지, LG, 엑사원, SKT 이런 애들의 그 AI 모델 못 써요.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지난주에는 에이전트 AI라고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이전트 AI를 코딩하는 도구까지 깔아버렸어요. 예, 구글 제미나이 이 플랫폼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이제 채팅으로 코딩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미 국방망에서 우리로 보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게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미국은 데이터 등급이 IL5가 민감 정보고 6가 비밀 정보입니다. 6까지 지금 넓히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비밀망에서 시퍼넷에서 이걸 쓴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미국의 AI 액션 플랜이 나왔고요. 거기 안에 국방 쪽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AI 자율체계에 대한 가상시험장을 만들자, 에이전트 AI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에이전틱 AI의 시대입니다. 올해는.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런 상태고, 세 번째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 GPU, NPU 같은 그런 센터 만드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고요. 기존의 고등 군사대학이나 대학 쪽을 AI 연구개발 거점을 하고 교육도 인지양성도 하고 그걸 하자라고 하는 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그냥 발표만 한 게 아니라 하나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뭐 디지털전은 4가지 분야의 경쟁이다. 뭐 이런 말씀을 여기저기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경쟁, 데이터를 끌어당기는 파이프라인 인프라에 대한 경쟁, 그걸 끌어당겼으면 분석하기 위한 플랫폼에 대한 경쟁, 분석했으면 AI 서비스 올리기 위한 개발 플랫폼에 대한 경쟁, 이걸 다 하려면 인재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드리고 있고요. 이건 가볍게 빨리빨리 여기를 삭제했었군요. 결국은 제품을 한 땀 한 땀 뭐 장인의 정신으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파일럿을 하자. 계속 실증을 하면서 프로토타입 만들면서 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냥 개발할 생각하지 말고 자체 개발하지 말고 사서 쓰자. 뭐 그런 포인트가 요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AI를 하는 이유가 저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AI 기술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투원의 임무를 자동화 확장하고 무인 전투 체계를 자율화하여 적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사시 회복 탄력성을 갖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솔루션들이 필요하겠지만 같이 고민하자. 예,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나서 전력화까지 시간을 단축하면서 품질은 양보하지 못하는 이 ROC와 시험평가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다이소 가격으로 사고 싶은데 품질은 백화점과 달라라고 하는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올해 좀 많이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도 많이 고민을 물론 했었습니다. 고민 안 한 건 아니고 올해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역량에 대한 문제 이제는 뭐 AI에 대한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량에 대한 그런 건 안 하고 이젠 풀어야 돼요. 지금 아마 이란전 때 보셨겠지만 공개적인 정보, 센싱 정보, CCTV 정보 이런 걸 다 인터넷에 끌어당겨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코딩해서 오신트 분석하는 거 그냥 사이트를 오픈합니다. 그냥 개인이.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연구개발 정보들이 막 분산돼 있잖아요. 과학기술 분야에. 그럼 그것들을 막 맵 형태로, 지도 형태로 막 분류하는 작업들을 원래는 보통 그런 거 하려면 발주를 해서 그 어떤 업체들이 구축을 해주고 라고 해서 한 1년 걸립니다. 런칭할 때까지. 근데 과기정통부의 3차관께서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잠깐 쉬는 시간에 1시간 반 코딩해서 오픈했어요. 그걸 코딩해서 그냥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빠릅니다.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제 역량에 대한 것도 좀 더 재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핵심 부분은 이번 2월 25일 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에서 발표했고 이게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 2628입니다. 이걸 똑같아요. 똑같은 문서예요. 예, 26, 28까지 3년간에 추진해야 될 국가 마스터 플랜입니다. AI에. 거기 행동계획 안에 국방 분야 추진 과제가 전체 99개 중에 7개 과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7개고 세부적으로 쪼개면 한 23개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왜 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040년대 30만 대로 떨어집니다. 현재 우리의 그 장병의 수가 정확하게는 35만 6만 이 정도이죠. 근데 지금 50만 조금 언더인데 10몇만을 어떻게 커버하나요? 2040년까지. 지금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한 수단은 제한됩니다. 여러 가지로. 뭐 여성을 뭐 하겠다, 모병제를 하겠다 뭐 해도 저걸 채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재 수준으로. 아무튼 그 부분을 커버하는 거는 AI 같은 기술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AI 행동 계획에 7개 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작년 9월 8일 날 위원회가 출범해서 3달 동안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매일같이 회의를 하며 만든 게 저거의 초안이었고 2월 25일 날 최종본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집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비어있는 부분이 물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또 채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가 AI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 두 번째가 획득 체계에 대한 개선 문제. 아까 이제 유영원 의원님 축사에서 국방 인공지능 그 법안 1월 말에 발의를 부승찬 의원실과 같이 해주셨는데요. 국방위원회 33명이 공동 발의하셨고요. 그 법안은 아마도 올해 내에 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 보고요. 이제 거기 안에 이런 획득 체계에 대한 그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뒤에 7개에 대한 것들은 하나하나 슬라이드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죠 이게? 이거 좀 바꿔주시겠어요? 갑자기 이걸 눌렀는데 이게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버넌스에 대한 거는 그냥 이제 없어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최고 AI 책임자 CAIO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해라라는 말씀을 저희가 권고안을 드렸는데 그건 이미 달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올해 1월 2일 날 국방부에 20년 만에 차관보 직제가 부활했고요. 차관보 밑에 국방 AI 국이 생겼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제 국장님이 오시지 않고 과장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주무 총괄과장님이 오늘 오셨는데요. AI 국이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큰 하나의 변화고요. 또 하나의 변화는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게 국방 AI 위원회를 만들어서 장관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방위력 개선 사업, 전력 운영 이쪽의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AI는 무조건 여기서 다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고 정책을 거기 안에서 AI에 대한 사업들은 여기서 논의를 해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이런 권고안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대로 이제 국방부에서 아마 검토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넘길게요.
몇 장 안 되니까 넘기는데 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끊기는데 이거 왜 그런 거죠? 네. 이 장을 넘어가면 이게 끊겨요. 이게 뭔가 그 장을 싫어하는 누군가의 뭐 계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거버넌스라서 뭔가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그거 전입니다. 전전. 예, 그거 다음. 예, 제가 넘길게요. 넘어가겠죠? 예, CAI를 신설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국방 인공지능 법을, 제정, 발의하라고 이제 저희는 권고했고, 실제 발의는 했기 때문에 발의는 성공했고요. 관련 AI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됩니다. 발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법이 연결된 법이 되게 많아요. 방위사업법도 있고, 국방 뭐 정보화법도 있고, 뭐 관련 국방 과학기술 혁신 촉진법도 있고 되게 많고요. 훈령들도 전력 발전 업무 훈령, 정보화 업무 훈령, 국방 보안 업무 그 훈령 관련된 훈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다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하부 조직, 국방 AI 전문 조직, 현재는 ADD 밑에 국방 AI 기술 연구원이 있는데요. 그거밖에 없어요, 현재. 예를 들면. 그래서 다른 그런 조직들도 필요하면 뭐 어디다 붙이든 간에 그런 조직을 좀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또 하나의 아이템이었습니다. 속도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 저희의 타겟팅은 2030년까지 모든 AI 체계는 6개월 단위로 전력화한다. 라고 권고를 했고요. 저희가 좀 더 물러난 겁니다. 6개월이 아니라 원래 3개월 이하로 하고 싶었어요. 분기 단위 이하로 하고 싶었는데 6개월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우리 군의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정리해서 보안 절차에 따라서 그거를 열람하기를 원하는 방산기업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가정 아래 그렇고요. 그 개방 자체를 하기 위해서 국방 AX 거점이라는 거를 전국에 5개를 만듭니다. 그 판교에 하나, 대전에 하나, 그 2개의 육군 관련 중점 거점이고요. 양재의 공군 거점, 부산의 해군과 해병대 거점, 용산에 합참에 이제 거점이 생깁니다. 그렇게 5개가 생기고요. 그 거점을 통해서 아마 데이터 카탈로그를 거기서 열람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데이터를 좀 개방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거점 공간 내에서 안전하게 그 데이터를 좀 제공해 주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기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작게 한번 만들어서 구현도 해보고 이런 걸 하는 일종의 AI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게 AX 거점입니다. 그 작업을 올해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늦어도 올해 7월에는 5개가 전체가 다 오픈할 겁니다. 아마도 그 현재 스케줄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거 하려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보안 등급을 제정해야 하는 거. 국정원의 N2SF 프레임워크가 작년에 발표돼서 저희 그런 쪽에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비밀 등급 C, 민감 등급 S, 공개 등급 O, CSO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국방의 데이터 정보들도 CSO로 구분해서 O는 당연히 현재도 개방하고 있는 거고 S 중에서 민감한 영역에 있는 것 중에서 바깥으로 개방이 방산기업이다. AI 스타트업들한테 개방 가능한 정보는 공공의 안전한 클라우드 영역을 통해서 개방한다라는 게 현재의 계획이고요. 아주 이제 민감한 것 중에 진짜 민감한 정보는 아마 공공의 그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개방은 못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C 민감한 비밀 등급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민간 클라우드로 못 보냅니다. 그거는 자체 국방의 자체 센터에서 그 감당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걸 정의를 해놔야 여기 실무자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안전하게 이 데이터는 S등급이고 조금 덜 민감한 거야. 그럼 이거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 클라우드 존을 국가에서 만들어주면 거기를 통해 개방할 수 있어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거를 개방해도 되는 건가 말인가를 매번 보안성 검토를 하고 뭐 위에 보고하고 이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국방 클라우드 연구개발존 방산기업에 연구개발 용도로 쓸 수 있는 국방 R&D 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방산기업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개발할 때. AI 뭐 그런 것들 소스 코드나 기타 등등이 다 외부망에 인터넷망에 있는데
개발할 때 너무 힘드니까 특화된 어떤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내에서만이라도 편하게 좀 개발하게 해주자라는 게 저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안 쪽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하고 AI 그 시스템에 대한 레드티밍을 정례화하고 보안을 위한 AI, AI에 대한 보안 두 가지 컨셉으로 이제 로드맵을 짜서 안전하게 구축하는 것이 또 하나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스마트군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유무인 협업 체계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보다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실제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 탑재해서 국방 AI 역량을 좀 만들어내는 거. 또 하나 여기 있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가 현재 과기부 주도로 하고 있는데 저 모델을 받아다가 국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튜닝하는 그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과기정통부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독파모 최종 기업 2개가 선정이 되면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국방이 튜닝하는 작업도 내년에 본격화할 겁니다. 물론 지금도 협력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 과제가 아니고 그 전에 하나가 더 있군요. 방산수출 4대강국 가려면 그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책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 생각에는 국방 AX 거점이라고 하는 5개 거점을 만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거점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 막 500억 조금 넘는 정도 예산밖에 안 돼요. 5개 토탈 해가지고 뭐 다른 거 예산까지 뭐 관련된 예산을 뭐 억지로 끼워 맞추면 한 1,000억 가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K 팔란티어, K 안드릴, K 뭐 실드 AI, K 땡땡땡을 만들려면 K 뭐를 만들려면 이 정도 투자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거점별로 가능하면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뭐 위원회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점당 최소 1년에 1,000억 이상은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업에.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5개 거점이면 한 5,000억. 그래서 저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실증 중심입니다. 개발해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바로 써보고 뭐 이런 거를 한 1,000억씩에서 5,000억 이상을 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 말고 전통적으로 연구개발 한 중기 정도의 템포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0억을 거기다 투자하면 5,000억 해서 한 1조 정도의 국방 AI 예산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주장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 위원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1조만 땡겨달라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고 있는 게 이런 목적입니다. K 팔란티어든 뭐든 방산 AI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방산 기업과 AI 스타트업이 같이 콘솔을 맺어서 뭔가를 제안하거나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스타트업들이 방산 국방 분야에 진입했을 경우에 진입을 촉진하는 계약 같은 걸 좀 간소화하는 그런 미국의 OTA 방식을 좀 적용하는 그런 제도, 이런 아이템들이 여기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하는 내용들이 일부가 또 국방 인공지능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걸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 ROTC에 더 이상 잘 가지 않아요. 요즘 ROTC 학군단이 막 인원이 없어가지고 학군단 운영이 안 되는 데가 꽤 많은데 ROTC는 학사장교로 임관했을 경우에 AI 분야의 석사 학위를 1.5년 트랙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그걸 공고를 했고요. 모든 사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발된 인원만 하는 건데 저걸 하게 되면 저 자원이 장기 자원이 돼서 군에 장기 복무를 하면 군의 이익이고 단기로서 나간다고 하면 사회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저런 제도를 올해 좀 하자라고 제안을 드려서 아마 기획이 돼서 빠르면 아마 내년 정도부터 아마 저런 걸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는 게 뭐 2026년이 올해 뭐 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기반 조성을 하면서도 이제 실행하는 해가 될 것 같고요. 2028년도에는 비전투 분야, 소위 말하는 전력 지원, 비전투 분야의 AI 시스템 1.0을 완성해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완성이야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초기 버전 1.0을 완성하자. 2030년도에는 전투 분야까지 포함된 초기 버전 1.0을 완성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킥스 1.0 2030년, 킥스 2.0 2035, 40년인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안 하면 우리의 3년 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땡겨야 됩니다. 전통적인 획득 제도나 보안이나 이런 방식들을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국방 인공지능 법이나 규정들을 올해
개선하는 게 아니라 개혁하고 거의 부술 정도로 파괴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정도를 안 할 거면 사실 뭐 거의 이 분야는 포기하는 게 낫다. 예, 지금 그 정도의 노력을 안 할 거면 포기하는 게 낫다. 이런 정도의 좀 급진적인 말씀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말씀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